살면서 필요한 처세술. 첫 번째, 착하면 손해다. 나쁘게, 못되게 굴라는 말이 아니다. 냉정하게 굴 줄도 알아야 한다. 무조건 착해야 좋은 사람이라는 건 낡고 뒤떨어진 발상이다. 호구 잡혀서 사는 일은 피해야 한다. 두 번째, 정이 많으면 이용만 당한다. 정 없이 살란 얘기가 아니다. 정은 몇 안 되는 내 사람에게만 듬뿍 주면 충분하다. 인연이 닿는다고 아무에게나 정을 붙여선 안 된다. 세 번째, 할 줄 안다고 나서지 않는다. 총대를 매게 만들고 뒤에 숨어서 이용해 먹는 비열한 인간투성이다. 쓸데없는 인간을 위해 희생할 시간에 소중한 사람을 한 번 더 챙겨야 한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필요로 할 땐 나서야 하니 구분하자. 네 번째, 침묵은 지혜다. 영리한 사람이 침묵한다. 말을 많이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땐 말을 하면 할수록 상황이 악화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입을 다물면 중간은 간다. 처세술은 비열한 행위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다. 내 앞가림은 내가 해야 한다. 적당히 이기적으로 굴 것. 무조건 참고 이해해 줄 거 없다. 상대에게 가시 돋친 말을 예사롭게 꺼내지 못해서 웬만하면 참고 넘어간다. 상대의 이런저런 사정을 먼저 들어주고 이해하려 한다. 이런 배려를 반복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양보해야 한다는 말을 주입받아 몸에 밴 경우가 많다. 착한 사람이 곧 좋은 사람이라 배웠으니까. 하지만 이것은 다른 말로 희생이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을 우선하는 거다. 그러다 보면 갈수록 시간을 뺏기고 몸과 마음은 구석으로 몰리기 마련이다. 알아야 할 점은 상대를 위해서 얼마큼 희생하든 얼마큼 잘하든 그런 것과 무관하게 떠날 사람은 떠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삭막하고 허무한 이유다. 결국엔 내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애써 정성을 쏟을 이유가 없다. 자신 먼저 생각하자. 타인에게 적당히 이기적으로 구는 것도 필요하다. 굳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희생하며 맞춰주지 않아도 남을 사람은 남는다. 그렇게 남은 사람에게 몰아서 정성과 시간을 쏟는 게 좋다. 그게 현명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행여 미움받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서 망설이지 말길.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나쁜 인연을 걸러주는 걸음종이. 시간은 걸음종이와 같아서 흐를수록 자연히 나쁜 인연을 걸러준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 속이 꽉 찬 알맹이 같은 사람만 곁에 남는다. 유익하지 못하거나 해로운 관계는 아무도 남지 않는다. 가증스럽고 가식적인 관계가 제일 먼저 사라지고 친분이 있더라도 얕은 관계가 그 다음 사라진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들이 알아서 정리되는 거다. 이처럼 자질구레한 인연은 결국 길게 가지 못한다. 그러니 지금 당장 주변에 해로운 관계가 인연처럼 자리 잡고 있다 해서 속을 태우며 걱정할 필요 없다. 또한 누가 내 사람인지 진실로 좋은 사람인지 애써 알고 싶다며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시간은 많은 것을 알려준다. 그중 누가 내 사람인지 선명하게 가려준다. 할 도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어느새 알맹이인 내 사람만 남아 건강하고 이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일상이 된다. 비밀을 말하는 방법. 어릴 땐 이 사람이라면 지켜주겠지 싶은 사람에게만 비밀을 말했다. 커서는 이 사람이라면 새어나가도 상관없다 싶은 사람에게만 비밀을 말한다. 비슷한 듯하지만 엄연히 차이가 있다. 전자는 비밀을 발설하면 용서가 안 되고 후자는 비밀을 발설해도 용서가 된다. 전자는 상대보다 내가 우선이다. 나의 비밀을 발설하는 건 나를 배신하는 행위이기에 신뢰는 산산이 부서지고 믿은 만큼 배신감도 크다. 용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후자는 나보다 상대가 우선한다. 비밀을 발설해도 상관없다는 건 비밀보다 상대를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다. 발설에 의한 배신감,
모욕감보다 상대가 소중하기에 용서할 수 있다. SNS에서 한결같이 나와 내 글을 지지해주는 독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개인사를 털어놓게 됐다. 개인정보와 몇 가지 비밀 이야기였다. 만에 하나 그가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안주거리로 얘기한들 배신감은 느끼지 않을 거다. 안타까운 심정은 들겠지만 비밀보다 그가 소중하기 때문이다. 비밀은 지켜줄 이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새어나가도 상관없는 이에게 털어놓는 것이다. 상대를 보다 성숙하게 믿는 방법이다. 최악의 위로.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정말이지 최악의 위로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단지 압박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작 그런 걸로 힘들어하냐. 나는 더 심했다. 그런 나보다 더욱 힘들고 심각한 사람도 세상엔 널렸다. 그러니 별것도 아닌 일로 나약한 꼴 보이지 말고 그럴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열심히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내포되어 있다. 실제로 이런 사람과 이야기해보면 10중 8구 위와 같은 흐름으로 대화가 전개된다. 힘듦은 경쟁이 아니다. 남과 비교하고 순위를 매겨서 번쩍이는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는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 힘든 사람에게 그런 말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 사람마다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른 것처럼 발이 빠지는 좌절의 깊이도 개인마다 다른 법이다. 힘듦이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개념이라 그렇다. 그러니 타인과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저런 말을 위로로 아는 사람은 반대로 기뻐서 웃을 때 이런 말을 들었으면 한다. 너보다 더 기쁜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너 정도는 웃을 일도 아니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긴지 알 수 있다. 힘을 주고 싶은 심정은 알겠으나 접근법이 틀렸다. 힘은 강요하거나 압박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니 그저 귀담아 들어줬으면 한다. 누가 듣고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들이 제법 가라앉으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살다 보면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흉이 하나둘 생기기도 한다. 흉진 마음은 마치 질척이고 축축한 늪과 같다. 자꾸 드는 후회와 괴로움 때문에 갈수록 깊게 빠진다. 등이 뻐근해질 만큼 힘껏 발버둥 쳐도 언제까지나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한다. 항상 그대가 먼저임을. 내가 흉이라 여기고 큰일이라 생각하면 남들도 그 일을 크게 여기고 흉본다. 반대로 내가 별거 아니라 생각하면 남들도 별거 아니게 여긴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스스로 지나가 버린 일로 받아들이면 영원할 것만 같은 아픔도 지나간다. 과거를 현재로 끌어와 곱씹으며 붙들 이유가 없다. 해방은 의외로 먼 곳에 있지 않고 내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다.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굳이 뒤만 쳐다보고 있지 않아도 된다. 사람의 눈이 앞에 달려있는 이유는 앞을 보고 살라는 뜻이다. 그런데 줄곧 뒤만 보느라 우리의 시야는 안개 낀 듯 뿌옇게 흐려진 상태다. 고개를 앞으로 돌려보자. 안개가 걷히면서 앞날의 광활하고 푸른 풍경이 그대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테니. 섬세한 사람이 빨리 지친다. 섬세한 사람일수록 쉽게 지친다. 같은 시간을 마주해도 받아들이는 정보와 감정의 양이 타인보다 많기 때문이다. 상대의 눈빛과 표정 변화를 읽고 기분을 추측한다. 말투와 대화의 흐름을 읽고 분위기를 파악한다. 그에 맞춰 신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말을 조심히 고른다. 그 과정에서 상대의 아픔과 울분을 마치 내가 당한 일처럼 느끼고는 녹초가 된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만큼 에너지 소모가 커서 그렇다. 이처럼 대화와 공감을 나누는 과정이 무딘 사람보다 복잡하고 깊다. 섬세하게 감지하니 비교적 빠르게 소모되는 셈이다. 적당히 무뎌질 필요가 있다. 상대를 덜 배려하고 덜 신경 쓰고 덜 생각하는 것으로 추슬러야 한다.
이는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상대에게 깊이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래야 도움이 필요한 상대에게 지속해서 힘이 되어줄 수 있다. 스스로 쉽게 지쳐서야 소중한 사람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기에. 걱정이 많으면 놓치는 게 많아진다. 걱정이 많아지면 그만큼 잘 해내기보다 오히려 놓치는 게 많아진다. 지레 짐작과 겁이 늘기 때문인데 그럴 땐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니까.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는 격언이 있듯이 걱정의 특성은 끝이 없는 것이다. 끝이 없는 것을 끝내려고 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사람이 걱정거리에 사로잡히면 우선 다른 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시야가 좁아진다. 나에게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싶어서 불안감과 열등감이 생긴다. 모든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좋지 못한 관점이 길러지고 습관적으로 움츠린다.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푹푹 내쉰다. 애태우고 근심하고 상심하느라. 먼저 걱정은 끝이 없다는 특성부터 이해하자. 이미 벌어진 일은 인정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은 겁내지 말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거리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 일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여기며 내려놓음으로써 해방되는 거다.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여기면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진다. 타인은 관심이 없고 흥미만 있다. 타인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흥미만 있을 뿐. 대다수가 본인의 흥미를 채우기 위해 관심인 척 타인을 가십거리로 삼는다. 걱정을 빙자한 험담. 진정한 걱정은 상대를 먼저 찾는다. 소중한 사람이 사고로 입원하면 만사를 제쳐두고 병원부터 달려가든 말이다. 끼리끼리 모여서 떠들고 평가나 해대는 건 걱정이 아니거든. 그저 가십으로 삼는 거지. 인성이 무너진 인간이어도 흥미 요소가 많다면 현실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늘 인기를 끈다. 이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실이다. 대부분의 타인이 관심은 없고 흥미만 있다는 사실을 알면 쓸데없이 상처받지 않는다. 그런 흥미 위주의 말은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욕을 하는 것과 같다. 식당 혹은 역에서 공용 텔레비전에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나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사정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욕부터 하는 어른을 많이 봤을 거다. 정확히 그와 같다. 남들이 뭐라고 떠들든 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바탕이 된 것이 아니므로 상처받을 일 또한 아니다. 좋은 사람 구별법. 상대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고 싶을 때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면 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두 부류로 나뉜다. 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사람과 자신도 최선을 다하여 보답하려는 사람이다. 10명 중 8명은 받는 것을 당연시한다. 호의와 친절을 노력과 희생으로 보지 않고 그저 성격 따위로 생각하는 유형이다. 남은 2명이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성의와 정성이 무언지 알고 쉽게 보지 않으며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게 보답일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유형이다. 이러면 굳이 머리 아프게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의심할 필요도 없고 괜히 시간만 버리고 훗날 뒤통수 맞아 후회할 일도 없어진다. 먼저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는 것이 사람을 거르는 최고의 방법인 셈이다. 앞의 내용은 바이포엠 출판사에서 펴내고 김다슬 작가가 지은 이제는 오해하면 그대로 둔다의 일부분이다. 이번 영상은 처세술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걱정을 잇는 방법에 대해 다루었다. 그 중에서 비밀을 말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다. 고전에서는 일반적으로 비밀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다. 비밀을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의 약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다 보면 상대방에게 나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다. 책에서는 내가 말한 비밀을 발설한다고 해도 용서가 되는 사람에게만 비밀을 공유하라고 한다. 비밀은 지켜줄 이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새어나가도 상관없는 이에게 털어놓는 것이라는 정의는 관계를 보다 성숙하게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